안녕하세요, 고찬스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야구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서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영화 머니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 현재 야구에 어떤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거의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야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사실은 야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걸로도 몇 시간을 얘기하고 며칠을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죠. 하나의 대학교 강의에서 커리큘럼을 야구의 인공지능의 도입이라든지 야구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것만 가지고도 강의를 해도 충분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깊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컨텐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라고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매 시간 이제 하나 정도 분야를 아주 간략하게 그냥 얘기를 드리는 정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야구가 얘기하다 보니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 영화 머니볼이 제가 보고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영화였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분량도 딴 데에 비해서 좀 많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얘기에서 딱 끊고 오늘은 이제 그럼 야구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돼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경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야구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은 이제 투수의 이 얼마나 이제 삼진을 많이 잡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타자가 출루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내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이번에 저 타자가 굉장히 출루율이 높은데 그리고 저쪽에 나온 투수가 삼진을 굉장히 많이 잡는 투수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재미있죠. 게임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훨씬 재미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야구라는 경기가 굉장히 이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야구를 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정적이다 보니 생각하고 뭔가 이럴 만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한 게 아니었나.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발전하지 않았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야구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데이터로 즐기는 야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그런 전통이 계속 발전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야구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다른 그 스포츠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 데이터 분석까지 야구장에 나타나서 선수들이라든지 플레이가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걸 분석하고, 그래서 그 분석한 거 가지고 감독이나 코치진에게 정보를 줘서 이제 뭔가 판단을 하는데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훨씬 더 성적을 높게 만드는, 프로스포츠라는 건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서 이제 팬들이 그 팬을 이제 그 스포츠 구단을 응원해주고 그랬을 때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실은 어쨌든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과연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야구 경기에 경기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그런 걸 데이터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구단에서 직접 여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성적 향상하고도 결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머니볼에서 보여졌던, 이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거기서 어쨌든 데이터 분석가를 불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그 좋은 성적 낸 것 때문에 다른 구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도 저희 데이터 분석가를 데려다가 하는 게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감이 아니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 얘기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저는 그 감독의 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이게 비과학적이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자기가 배웠던 거 모든 것이 축적되고, 근데 그 축적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성에 그런 게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감이라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인공지능도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모든 인공지능이 다 똑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뭔가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스펙이 있겠죠. 어쨌든 스펙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른다고 하면, 그거에 어떤 정보를 계속 입력하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뭔가 저는 개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IBM의 인공지능하고 구글의 인공지능이 좀 다른 거죠. 일종의.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감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것처럼 사람의 학습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그런 세월의 그러니까 시간의 결정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하고, 자, 야구에서는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경기를 아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스탯캐스트라는 STATCAST 라고 해서 이제 이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상황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정보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실제로 이 스탯캐스트라는 게 야구 경기에 일단 접목이 되면서 이게 선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코치진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는 물론 방송에 이게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정보가 많아지니까 되게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공이 날아갔을 때 공의 궤적이나 이런 것도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냥 저게 이루 타성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궤적을, 공을 제대로 분석해서 어떻게 날아간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때 저 수비수가 보통 어떻게 움직여서 저 공을 잡았었는데 그동안 실수를 몇 번 했고, 원래 수비를 잘하는 선수면 몇 퍼센트나 이렇게 했고 이런 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공을 잡느냐, 저 공이 넘어가느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거의 분석을 해주니까 보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분석한 게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이라는 의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석을 했는데 분석대로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도입되면서 이게 방송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 자체도 저희가 많이 프로스포츠를 보는데 게임을 보는 것 같은 실시간 CG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보를 가지고 바로 TV 화면에 뿌려주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탯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기술이라고 해요. 광학 기술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경기장에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카메라가 설치된 이 카메라는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얘기를 들을 때 이미지 인식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선수하고 공하고 이런 걸 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해서 저 선수가 어떻게 뛰는가,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가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그걸 디지타이징하고 이거를 이제 정보 데이터화해서 이걸 의미 있게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레이더 기술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그런 정보를 가진, 한 경기에 뭐 수십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미지 데이터이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에 계속적인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야구 자체, 야구 한 경기 자체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거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내느냐 하는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 정도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그 데이터 처리된 거, 그러니까 이미지도 다 저희가 받아들인 이미지를 데이터화해서 처리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층위의,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층위의 그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그 계산을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파워가 엄청 세지면서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계산을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안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가 계산을 막 돌려가지고 그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딥러닝으로 인해서 뭔가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해낼 수 있게끔 됐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택캐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지금은 아마 아마존 AWS라고 하잖아요.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의 스택캐스트를 붙여서 거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게 이 정보가 가공돼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방송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돼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구 경기를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야구뿐 아니라 농구, 축구, 뭐 골프, 모든 이제 스포츠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